오늘도 르노마스터 타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르노마스터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옆과 앞 칸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정확하게 칸에 다 주차가 잘 됩니다. 옆 칸도 문제가 없고, 자 왼쪽 오른쪽 다 봐도 깔끔하게 앞부분하고 뒷부분까지 깔끔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계단에 낮은 단이라면은 충분하게 전부 다 될 수 있습니다. 르노마스터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여기 엠블럼 심볼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다른 것보다 또 투박하고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손에 잘 감기고 모양이 괜찮습니다. 충분히 예쁘고 좋습니다. 르노마스터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발판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고 보통은 여기 핸들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윗부분에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 잡고 올라가면 되는 형태고, 이렇게 운전석하고 조수석 3인 3배는 이렇게 보조석 2개가 사실은 단점은 접을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앞좌석에 이렇게 이동하기에도 편하고, 제가 요거는 이제 이전 탄 분이 이런 선을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앞부분은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르노마스터 승차감이 어떤지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엔진 소리가 이제 생각보다는 큽니다. 와셔액이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 없는데 이건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와이퍼 가운데가 보면은 가운데가 지금 잘 닦이지 않거든요. 그 하남, 제가 추천드리는 르노마스터, 만약에 송파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 입장이면은 다른 곳 다 전화해도 이 4주식 리프트기가 없어가지고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르노마스터를 정비하거나 뭐 엔진 오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점검을 받으려면은 하남 쪽에 있는 르노마스터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엄청 친절하고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왜 그런지 설명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기적으로 계속 하남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첫 번째 서비스라는 말로 보면은 친절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물어봐서 혹시 르노마스터 정비가 가능한가요? 르노마스터 뭐 엔진 오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말투에서 투박하죠. 여기 하남 그 서비스 센터는 실제로 그냥 그 사모님이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사모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앉아 계신데 정말 친절하시고 좋습니다.
단 안타까운 거는 어딜 가나 서비스센터에 어딜 가나 이게 담배 냄새가 엄청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는데 저처럼 담배 자체를 피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환기가 좀 잘 되거나 아니면은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그 웨이팅룸이 좀 다들 넓으니까 절반은 비흡연자, 절반은 흡연자 이렇게 구분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갈 때마다 그 여성 운전자 분들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운전자들이 대부분 담배를 피지 않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그 비흡연실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자, 이 타다 보면은 제가 느낀 바로는 저는 마티즈, 그 다음에 투싼, 그 다음에 소나타, 그 다음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 차 이전까지 몰았던 게 뭐냐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극강의 소음, 뭐 풍절음이나 이런 기본적인 소음이 올라오는 소리들을 거의 듣지 못하던 차들을 타다가 이렇게 이게 방진도 안 돼 있고 이제 진동에서 올라오는 소리 방진도 안 돼 있고 당연히 방음은 좀 취약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끄럽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이 마스터의 최대 장점이 운전할 때 사람이 이제 단순히 의자의 편안한 그런 승차감만 느끼고 차가 울렁거림 이런 부분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시야, 그러니까 이게 그 운전할 때 가장 안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도 운전병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시동이 꺼져도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옛날 수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충분히 다 모실 수 있고 저는 지금 이게 어제 차를 받아서 25년 전의 감각을 다시 제가 지금 갔는데도 자주 꺼트리거든요. 그런데도 재밌습니다. 재밌고 충분히 옛날 25년 전의 수동들은 전혀 이런 기능들 자체가 없었는데 훨씬 이게 좋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태까지 몰았던 우리나라는 수동이 없죠. 수동이 없는 일반 차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은 아직도 어떤 속도 정도의 어떤 RPM에 제가 이렇게 기어를 넣어야 되는지도 감각이 아직도 많이 안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죠. 네. 이제 차 자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이제 조금만 적응하면 거의 잘 안 들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아무리 저는 4년 만에 24만을 탔거든요. 대부분 차들 24만, 25만을 타다가 폐차한 것도 있고 어떤 차는 이제 장기 렌트로 제가 반납하는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4년 하고 3개월 만에 25만 킬로를 타서 이제 반납을 조금 일찍 하면서 이 차로 이제 갈아탔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소리는 그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걸로 치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작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무쏘, 옛날에 무쏘 이런 디젤 차량들 보면은 아파트에서 한가운데 이렇게 경유 차량, 디젤 차량 이렇게 시동 켜고 있으면 다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시끄러웠거든요. 차에 탄 사람은 당연히 시끄럽고 제가 군대에서 몰았던 대부분의 이 디젤 차량들은 시끄럽다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르노가 100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유럽에서 왜 상용차로 1등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일반 상용차와 좀 수준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전에도 제가 이 차를 타봤고 이전에도 이걸 경험했을 때 느꼈거든요. 뭐 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들 계속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직접 타볼 기회가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온갖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 이렇게 르노 마스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타볼 기회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 체험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습니다. 그 시야 보이는 이 기본적인 앞에 쉴드 자체가 기본적인 너무 크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를 타다가 이걸 타면은 그냥 게임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이 차를 출고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 하면은 동시에 버스랑 저랑 이렇게 신호등에 섰는데 이 르노 마스터의 운전석의 높이가 그 버스 운전석보다 높았습니다. 저기도 지금 르노 마스터가 지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상당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높은 건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앞부분에 저기 카운티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앉은 위치로 봤을 때 카운티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운전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시내 주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어를 1단부터 계속 1, 2, 3, 4단 왔다 갔다 자주 하다 보면은 엔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보통 우리가 1만 킬로마다 엔진 갈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일반 차들도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차들은 시내 주행만 좀 많이 하는 차들은 10,000km 갈다 보면은 대부분 한 10만 킬로 안 돼서 엔진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이런 가장 높은 단계, 여기는 지금 6단인데 5, 6단으로 오랫동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00km, 110km, 90km에서 110km 사이 꾸준하게 2시간, 3시간 운행을 많이 해주는 차들이면 사실 10,000km 이상 하거나 어떨 때는 15,000km, 20,000km 때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은 이런 르노 마스터를 타고 좀 고속도로 운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키로수를 그래도 10,000km 안에 타는 것도 괜찮다. 엔진 오일 갈아주는 것도 괜찮다. 단 시내 주행을 하는 이게 영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배달하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6,000km, 7,000km 그 사이에 이렇게 엔진 오일 갈아주는 것도 좋다라고 저도 들었고, 지금까지 어제 오늘 운행했을 때 승차감은 저는 진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르노 마스터 운전하면은 무릎 관절 다 나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제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현대인들은 예전에 영화 E.T.처럼 걷지 않고 머리만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배가 많이 나오죠. 피하 지방하고 이런 내장 지방들이 계속 지방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어찌 보면은 E.T.처럼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운전석에 앉아서도 뭘 하라 하냐면은 케겔 운동처럼 괄약근을 이렇게 조여주고 수축하고 이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수동은 어찌 보면은 반강제적으로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수동에 대한 그런 오해가 너무 많아서 저는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거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사람들은 새로운 거,
그다음에 적응하지 못한 낯선 거 이런 거에 두려움 때문에 방어를 쓰는 거죠. 댓글에다가 무릎 관절 나간다, 뭐 시내 주행할 때 뭐 끝장난다, 뭐 이런 댓글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실제 타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탔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자신의 경험상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휘발유, 제가 지금 이제 르노 마스터 차량을 이제 모으니까 얘기를 드린 거죠. 제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철저하게 주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휘발유 값보다 당연히 경유가 쌀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이런 큰 차량을 모는데도 다른 차량들보다 연비가 훨씬 이게 좋거든요. 연비가 확실하게 좋습니다. 공인연비로 지금 11이 나오는데 실제 고속도로 타면 13, 14, 15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연비는 잘 나오는데, 이렇게 뒤에 무게가 있어도 충분히 11, 12까지도 고속도로에서 나오거든요. 일반 오히려 SUV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오고, 몇몇 이런 승용차들보다도 훨씬 더 잘 연비가 나오기 때문에 연비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운전의 어떤 그런 장점들, 그 다음에 뒤에 공간을 확실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제가 20년 넘게 차를 모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는 이제 이동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 저 지역 이렇게 일을 끝나고 저녁에 그 호텔 모텔을 잡아서 갈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담배 냄새입니다. 저는 이제 담배를 피질 않으니까 담배 냄새가 너무 힘들어서, 또 두 번째는 너무 비싸서. 왜냐하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 가면서 묵는다면 10만원 15만원이 아깝지 않은데, 혼자서 잠을 자는데 최소로 해도 6만원 7만원 8만원, 조금 좋다 그러면 조금 냄새 안 나는 호텔을 찾아도 1인실인데도 뭐 8만원 9만원 넘어가니까 그게 정말 아까운 거예요. 네. 그걸 여태까지 20년치 아니면 뭐 10년치, 최근 뭐 5년치를 다 모아도 엄청난 사실은 금액인데, 그 금액을 다 제가 썼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아까운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지방이나 전국 곳곳을 돌아야 되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숙박비, 그 다음에 이제 식비, 이게 제일 걱정인데, 르노 마스터는 특히 르노 마스터 캠핑카를 한 분들은 그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최소 한 3, 4년을 탈 때, 사람들은 그 돈이면은 뭐 제대로 100번을 간다, 좋은 호텔에서 100번 여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고, 두 번째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호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가려고 할 때 완전 최상급으로 계속 못 가거든요. 그러면 남이 썼던 걸 써야 되는 거고요. 냄새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찝찝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숙박 식비를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을 이 차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클러치 습관이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중인데, 이 클러치가 이제 잡아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뭔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습관들만 일주일 안에 잘 들이면 충분히 재밌게 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어제 제가 이거를 받자마자 엔진 오일하고 다 갈고, 근데 큰 문제, 이게 제가 10,000km 탄 거를 중고로 샀는데, 이전 차주분이 젊은 분이셨는지, 또 젊은데 또 이 차를 뭔가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해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넷을 열어보니까 그 그리스가 너무 많이 칠해져 있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 정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왜 여기에 이 그리스가 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 하남점 거기 계신 정비사 분들께서 일일이 다 주셨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전 차주분이 그 밑에 라카칠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언더코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저한테는 장점이죠. 언더코팅. 근데 언더코팅도 잘못 두께 그냥 막 뿌려 놓으면은 실제로 그 언더코팅 한 부분하고 실제로 철 부분 사이가 녹이 슬거나, 그리고 또 언더코팅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까지 언더코팅을 하면은 그 들어가야 되는, 물이 빠져야 되는 곳까지 그걸 막아버리면 그 안에서 내 부분에서 썩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이게 스프링 쇼바쇼바나 이런 부분을 갈 때 한번 가는 것도 이제 앞으로 영상을 계속 올릴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전문가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문을 아직 열지 않았네요. 지금 시간이, 왜 문을 안 열었는지, 지금 시간에 문을 열지 않은 건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후진할 때는 이걸 당겨서 후진을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전 분이 여기 기본적으로 후방 카메라를 달아 놓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뭐 또 돈을 쓸 필요는 없게 했습니다. 막 제가 힘겹게 돌리는 것처럼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네, 지금 와이퍼를 갈았습니다. 와이퍼를 갈았는데, 블레이드 세트, 윈드실드, 와이퍼, 이게 각각 2개가 한 세트인데
그러니까 만 원 해서 2만 원이 한 세트죠. 그리고 이제 이제 정비비가 기술료가 이제 9천 원이 있어서 합쳐가지고 부가세 다 합쳐가지고 32,000원입니다. 예. 일정 기간이 되면은 요즘에 쿠팡에 보면은 저 날을 이렇게 갈아주는 가는 것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점검도 할 겸 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알아볼 겸 갈아주는 것도 좋고, 또 정말 자주 쓴다, 비가 자주 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또 해야 되겠죠. 네, 뒤에 이제 캠핑카를 개조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유일하게 이제 조금 자주 나는 소리가 뭐냐면은 물통 소리, 물이 흔들리는, 물통이 흔들리는 그 소리만 좀 강하고, 특별히 다른 강한 소리는 거의 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게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이렇게 간격이 떠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타면서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캠핑카가 뭐 잘 맞는다 하더라도 시간에 장사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운전하는 운전 습관에도 그게 영향을 끼치겠는데, 저는 막 험하게 운전하는 것 자체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 도로의 지면이 우리나라는 너무 고르지 않죠. 조금만 타다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문제가 많죠, 우리 바닥이.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방지턱이나 이런 걸 많이 넘을 때 조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라도 쇼법쇼바를 좀 할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 저는 운전석은 여기 보조석보다 훨씬 그래도 좀 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운전석 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이것도 쇼법 시트로 바꾸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전석에 이 정도 편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보조석은 단점은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이거를 개조할 수 있는지는 물어보니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개조가 되는 곳을 알게 되면 잘 찾아가지고 개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높이가 지하차도가 낮은 지하차도는 실제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비게이션도,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 내비게이션도 르노 마스터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켜고 항상 다니는 습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내비게이션을, 지금 이 소리는 선을 넘어가면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가 있거든요. 간혹 영상 보면은 이런 높이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천장에 닿는 그런 스크래치도 나고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비게이션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들 보면은 지면에서 오는 이 충격파가 엄청나게, 작은 충격파도 이 차는 엄청 크게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동의가 지금 잘 안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크지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그런 충격이 크다고 자꾸 하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크지 않다. 네.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면은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일반 승용차하고 비교했을 때 깨끗하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 울리는 공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포칼 스피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옵션에 포칼이라는 그 스피커를 주문하면은 소리가 그 오토미디어인가? 네, 그 채널에서 소개를 했는데 일반 그랜저급보다 훨씬 더 좋은 스피커가 포칼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분히 이 소리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지하차도가 너무 그 고가 낮아서 일반 차량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높이는 앞부분에 대부분 보여주는 시그널 판이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충분히 다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지나가도 되는 걸로 항상 전방 주시를 하는 게 맞긴 하고요. 요즘에 사고 나는 것들의 절반 이상, 저는 저희 아버지 자동차 정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차들이 왜 사고 났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봐왔고 어릴 때부터 또 많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대부분 전방 주시를 안 해서 뭐 휴대폰 쓰다가 핸드폰 쓰다가 옛날에도 핸드폰이 없었던 삐삐 시절에도 그 차 운전하다가 딴짓 하다가 사고 난 거지 전방 주시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졸거나 뭐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생긴 걸로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르노마스터 이 3밴 버스는 간혹 있는데 이게 르노마스터 3밴은 캠핑카로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끔 운전하다가 그분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보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옆에서 이제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이 차를 사기 전에 이 차를 사고 싶어요. 이 차를 갖고 싶어요. 그런데 이 차가 보이면 고속도로에서도 따라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심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서울 쪽에서 서울 경기도 쪽은 괜찮지만 서울 안에서는 뭔가 세워놓고 차를 잠깐 보거나 하는 것도 다 주차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그냥 지금 여기 경기도 광주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잠깐 차를 세워놓고 좀 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쪽 팔당 쪽도 워낙 음식점들이나 상가 이쪽이 또 트레이더스가 이쪽에 있으니까 워낙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이쪽도 조만간에는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나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곳이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캠핑카도 사실 될 때가 거의 요즘에 없잖아요. 유료 캠핑장만 이제 살아남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텔스 차박이 거의 가능하잖아요. 캠핑카 일반 차가 아니라 캠핑카로 만들어서 모양을 그렇게 만든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텔스 차박으로도 최고의 조건이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 들고,
뭐 어찌 보면은 스타렉스? 저도 스타렉스를 군대에서 오랫동안 몰았는데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도 그 고가 그렇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게 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도 타고 같이 가다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 이제 지하차도 나면은 살짝 긴장이 되긴 하네요. 이 친구가 대부분은 뭐 4m 2를 넣으니까 큰 문제 없고 또 사인을 전부 다 해주니까. 대부분 이게 2m 5를 2m 5, 2m 6 안으로 이제 차고가 있으니 전체 차 높이가 그러니까 3m 이상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지금 이렇게 길게 나오다 보니까 긴장이 좀 되네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지나거나 아니면은 고속도로에서도 중간중간에 이음새 부분의 철 부분을 달릴 때는 꼭 이런 충격이 사실 있긴 합니다. 네. 스타필드 쪽에 오니까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서 볼까 합니다. 팔당댐 쪽으로 가면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주차하고 볼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같이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승차감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르노마스터에 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편집하지 말고 어떻게 이게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에 본닛 부분이나 다른 부분도 제가 과감없이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저는 차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하는 세세한 이런 영역들, 심지어 여기 르노마스터 여기 계기판을 보여주는 영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기판, 저도 이게 몰라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계기판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키로수가 있는데 키로수 밑에 또 키로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키로수가 뭐냐라고 궁금했는데 여쭤보니까 여기 밑에는 다시 오른쪽 우측 편에 있는 이 버튼들을 눌러가지고 엔진 오일을 갈았을 때 저 밑에 있는 키로수는 내가 그 0으로 만들어서 여기 한 6,000, 7,000, 8,000, 만 되면은 저게 만이 되면은 갈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키로수로 바꿀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우리가 몇만 타는지 핸드폰은 핸드폰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직접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걸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그래서 오른쪽 여기 오른쪽 편에는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라디오의 음향 조절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오른쪽에 있고요. 당연히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거는 와이퍼고, 왼쪽은 이제 주행등, 주간 주행등하고 네, 오토 주행등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네, 기어 노브도 옛날 2020년 전 이 버전 전의 차량들이 많죠. 네, 저는 예쁜 거는 이전 차량이 약간 더 날렵하게 더 예뻐 보이긴 하는데 이 기어 노브나 이런 부분 보면은 상당히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더라도 분명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은 좋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카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냉장고, 저는 냉장고 궁금했었거든요. 냉장고를 계속 켜놔도 되냐? 네,
그러니까 저는 DC, A3 구분을 못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기 제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구매를 하실 때 DC인지 AC인지 보시면 AC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DC를 달면은 뭐 바람이 안 나온다. 제가 이거를 구매하면서 틀어보고 알아본 바로는 DC는 전기를 최소화 쓰기 때문에 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원하고 충분한데 전기를 많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 냉장고도 냉장고는 다 DC잖아요. 만들어서 최소 전기를 뽑아가지고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켜놔도 그 태양광 패널이나 아니면 주행 충전, 지금 주행을 하면서 전기가 충전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30분만 운전해서 도착하면은 또 꽉 차 있고 그 정도면은 몇 날 며칠 차박을 해도 괜찮을 정도. 한 번 꽉 채우면은 몇 날 며칠. 그 한전 충전, 그러니까 집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그 한정 충전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그냥 꽂아놓고 몇 시간이고 있는 시간이 전기 배터리, 이 배터리를 수명을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 하더라고요. 그건 저는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태양광 패널과 주행 충전에서 들어오는 이 충전이 아니고 한전에서 한번 가득 채워주는 그게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음에 영상 찍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충전하는 거, 한전 충전기를 보통 캠핑카들은 제작하고 나갈 때 그거를 주시거든요. 저도 받았는데 제일 뒷부분 수납장, 뒤에 문을 열 때 수납장, 거기 이제 수납장에 있는데 그거 나중에 한전 충전을 할 때 제가 한번 그것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충전 아직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저는 기름도 아직 기름통 어디로 놓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르노 마스터 주유하기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모르니까. 한번 훑어보면 되겠지만 그거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면 차를 잘 알고 뭐 다 찾아보면 나온다 그러는데 쉽게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냥 싹 다 소개할까 합니다. 뭐 필요한 분들이 보겠죠. 저도 저의 기록을 남겨두려 하고, 제가 그때 뭐 했지, 또 캠핑카 타면서 나는 어떤 거를 점검했고 어떤 마음이었지, 또 어떤 기분이었지, 이런 거를 기록하려고 계속 남겨두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쨌든 차를 몰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혹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저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팔당댐인데 이게 낮은 차들, 일반 차들은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풍경을 처음 봅니다. 이 높이에서. 그래서 이게 버스 운전사 분들은 이 풍경을 계속 보고 달리셨겠지만, 저는 처음 이렇게 많이 팔당댐을 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팔당댐 윗모습, 표면 위를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모든 차들은 이 팔당댐 이 장면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팔당댐을 제가 왔어도 이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예쁜데 계속 살면서 지금까지 놓쳤던 거죠. 40 중반이 지금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이 윗부분이 거기서 지금 화면에서 지금 다 담기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서 제주도 그 닥신TV라고 유명하잖아요. 의사분이 하는 그 채널에. 근데 거기 닥신TV에서 어딜 가냐면 제주도에 렌터카에 이 르노마스터 버스를, 르노마스터는 총 전체 4개 종류가 있습니다. 버스 2종과 밴 2종.
버스 두 종류는 말 그대로 버스고요. 밑에 있는 밴 두 종은 짐을 싣고 나르는 상용차죠. 상업용 차죠. 그런데 그 상업용 차 중에 요거는 L, 라지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S는 스탠다드라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표준형 S죠. 그래서 그 딱신TV에서는 그 버스를 운전하면서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닷가, 제주도의 바닷가가 일반 차는 보이지 않는다. 죽어다 깨어나도 그 높이에서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높은 르노마스터를 타면서 버스 운전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높이로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 얘기를 했던 것 기억납니다. 이거는 최대 장점이 아닌가. 네, 이렇게 큰 우리가 핸드폰도 사실 난독증, 디슬렉시아라고 해서 이제 난독증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작은 화면을 오랫동안 눈을 모아서 보기 때문에 양한 내사시나 좌한 내사시, 우한 내사시 이렇게 내사시가 많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쓰면 안 됐던 표현들이 있죠. 뭐 사파리나 이런 표현이 원래 양한 내사시라는 뜻인데 그게 작은 화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작은 화면을 보면은 우리 뇌는 정말 힘들어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뇌가 망가지죠, 사실은. 그런 망가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차도 이렇게 큰 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것, 화면처럼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혜택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승용차 안에서 뭐 좋은 차들만 이렇게 본다는 거. 그래서 저도 어제 이거를 받고 나서 내가 이 버스 타는 느낌, 나 버스 타려고 내가 이거 샀나라는 생각이 잠깐 있었지만, 네, 사람은 참 간사하죠.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엄청 빠르게 저는 잘했습니다. 네, 충분하게 좋습니다. 이 높이, 높은 것이 다한 거라는 느낌. 그리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아니 일반 좋은 차를 사지 이거 살 거면은 제네시스 타거나 근데 가격이 팰리세이드하고 거의 흡사. 팰리세이드가 5,500 네, 최고 프로 해가지고 이제 팰리세이드 5,500 정도 하잖아요. 저 입장에서 팰리세이드 살래, 이 르노마스터 살래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이거 삽니다. 네, 팰리세이드 사도 아무리 SUV, 저도 예전에 이제 SUV를 몇 개를 몰아봤지만 투싼을 제일 오래 탔었고요. 근데 뒤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SUV 뒤에서 그 좁은 곳에서 사냐. 그게 왜 안 좋냐 하면은 사람이 등을 굽힌다라는 게, 등을 굽히고 생활하거나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사는 게 진짜 몸에 안 좋습니다. 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등을 이렇게 펴주는 게 뭐가 좋냐. 등에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자율신경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지가 신경이 작동하는 건데, 기분 좋으면은 그 자율신경이 두 개가 있어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기분 나쁠 때, 막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작동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인데, 이 교감신경이 대부분 99%가 다 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이렇게 숙이거나 등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 나 자신의 기분 나쁘게 만들고 온몸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렉스, 이런 SUV 그 뒤에서 허리를 숙이고 뭔가 지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걸 오랫동안 하면은 진짜 몸 망가지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극단적인 주관적인 이야기다. 네, 스타렉스 타시는 분들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는 걸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기 만족이고 다 자기가 그냥 선택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도 4천만 원대 후반, 5천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일반 차에 SUV에 좋은 차를 탈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캠핑카처럼 뒤에서 먹고 자고 이런 혜택을 더 크게 보면서 이 차를 선택할 거냐, 그런 문제고요. 저는 특히 저같이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차가 최적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 같은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진 않겠죠. 그리고 요즘에 회사들도 보면은 이제 4일로 가고요. 간호사분들도 지금 병원에서 연세대학교가 제일 먼저 했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거기 연세대병원에서도 간호사분들이 4일 일하고 3일 쉬는 거를 처음 했는데 만족도가 엄청 높은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의 간호사분들도 지금 이제 의사분들 파업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제 이런 의료 대란이 조금 또 가라앉으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지금 우산이 떨어져서 모든 직종이 4일 일하고 3일 쉬는 그런 시기가 오면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분명히 뭐 할 거냐 이런 차박을 하거나 3일 동안 뭔가가 분명히 이렇게 여행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식비 아니면은 식비와 숙박비 100% 고민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럴 때 그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대안은 이렇게 캠핑카이지 않을까. 저는 캠핑카 산업이 안 좋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캠핑카도 안 좋다 그러는데 전쟁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속도 그런 것보다 마음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참 안타까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건강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면서 어디에 돈을 잘 써야 되는지 건강하게. 지금 MZ 세대들이 제일 많이 돈을 쓰는 파트를 보면은 옛날처럼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많이 쓰는데 핵심이 그거죠. 자기가 쓰고자 하는 곳에 쓴다는 거죠. 옛날 사람은 그게 아니죠.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차를 사야 된다, 이런 거에 고정적으로 다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 MZ 세대들은 그럴 만한 여유도 없지만 당연히 여유도 없는 MZ 세대들이 많죠. 안타깝게도. 근데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 본인들이 관심 있는 거에 집중해서 돈을 쓴다라는 거, 이게 가장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핵심이 남한테 맞추는 삶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지금 MZ 세대들의 삶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아픈 사람들이 좀 많지 않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리 돈 많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대부분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찾아보면.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어른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살면서 가장 큰 문제들이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캠핑카 산업, 캠핑카 영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경사진 곳에 걱정하세요. 이게 수동하면은 뒤로 밀려서 뒤에 차를 박는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 뒤에 밀림 방지를 한 3초 정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중간에 꺼트려도 알아서 이제 시동 켜주고 밀리지도 않고 다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클러치 상황에서 이렇게 그 악셀에다 밟아야 된다, 이런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차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그런 게 걱정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클러치 상황에서
악셀을 밟는다 이런 거를 훈련을 꼭 해야 되냐? 아니, 익숙해지면은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금 엔진에 무리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중립으로 해뒀다가 조금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거든요. 큰 차한테는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게 충분히 운행할 수 있고, 지금 직관적으로 이런 환풍구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원래 이 계기판들이 다 여기 왼쪽 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지금 한 곳에 가운데 이렇게 다 모여져 있고, 그리고 이것도 바람 세기도 충분히 조절이 다 잘 되고, 수납이 전체 25개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15개인가 25개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수납할 공간도 정말 충분히 많고, 자,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금방 저도 잠깐 떴었는데 밀리지 않습니다. 밀리지도 않고 충분히 편안하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다.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자, 저렇게 높이 제한 2.5m 저런 곳은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렵죠. 뭐 저렇게 많은 이렇게 제한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 식당이 많거나 아니면 관광지나, 여기도 지금 다 팔당댐 주변은 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이 이게 제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덤프트럭은 사실 상당히 높네요. 덤프트럭은 확실히 운전석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에 한번 덤프트럭도 어느 정도 높인지 다음에 한번 확인 해보고 싶은데, 덤프트럭은 순간 제가 앉은 모습을 딱 봤는데, 오, 확실히 높네요. 저는 이렇게 저 방지턱의 어떤 조심하라는 방지턱이 저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야 되는데, 노란색도 칠해지지 않은 방지턱들이 많죠. 정말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저 방지턱 때문에 차들 다 망가진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많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신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대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이렇게 차가 정지해가지고 기다리게 되는데, 이때 불편해할 필요가 없고, 또 클러치도 다 떼고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도 지금 시동이 꺼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또 클러치를 밟으면 시동이 또 켜지고, 이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클러치를 딱 놓으면은 가끔 시동이 꺼져서 그냥 기다렸다가 출발하기도 하고, 또 엔진에 무리가 없이 이제 공회전을 지금 아이들링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클러치 밟고 또 이제 출발하면 되거든요. 절대 밀리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시내 주행하면서 변속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엔진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것만 조심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운전하면서 제가 저한테 다짐하는 거죠. 네, 지금은 곳곳에 다 카라반이나 캠핑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옛날 거의 한 5, 6년 전, 조금 멀리 보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캠핑카 보면 사람들이 엄청 주목하고
또 좋은 시선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좋은 시선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금 마음 속에는 나도 여유가 되면 저거 하겠다,